이 제네시스 브랜드 처음 나왔을 때 저를 위한 자동차를 개발했다는 후문이 좀 있어요. 코드명이 BK 경위칸, 예, 그 다음에 밑에가 BH 경위, 예, 이렇게 해서 네, 그런 후문이 있다고 카더라 합니다. 네, 조선의 벤틀리, 네. 조틀리인가요? 좀 뭐가? 그리고 이쪽에서 에어 인테이크의 형상 이런 것들을 아마 벤틀리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오고 이렇게 인테이크가 오는 형상들. 그러니까 사실은 동그란 두 개 헤드램프를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면의 구성이 살짝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국산차 브랜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심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일 것 같고, 제네시스는 과연 어떤 식으로 디자인 방향성을 좀 설정을 했었나요? 초기에 이제 제네시스라는 독립적인 브랜드는 존재하지 않았었죠. 이제 이게 보시면 2007년도에 이제 제네시스 컨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도 쿠페 라인업 하나, 세단 라인업 하나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요. 제네시스 똑같이 어떤 그런 수순을 좀 밟았던 것 같아요. 이 제네시스 브랜드 처음 나왔을 때 저를 위한 자동차를 개발했다는 후문이 좀 있어요. 코드명이 BK 경위칸, 예, 그 다음에 밑에가 BH 경위, 예, 이렇게 해서 네, 그런 후문이 있다고 카더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네시스 브랜드도 몇 차례 또 이제 디자인 변경을 거치고 결국에는 독립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아예 제네시스 브랜드를 출범을 하면서 디자인이 좀 많이 변하게 됐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넥서스 제가 2006년식을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두 개 어떤 유사성이 좀 느껴지시나요? 측면의 그 실루엣 라인, 외관 라인만 이렇게 딱 뜯으면 거의 비슷하네요. 제가 봐도 뭐 이런 실루엣 라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위쪽에서 일단 벨트 라인과 이 밑에 제네시스의 벨트 라인이 거의 뭐 흡사한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론트 오버행과 리어 오버행의 어떤 비율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이 렉서스 GS 모델을 조금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제네시스가 이제 벌써 1세대, 2세대 지금 3세대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1세대부터 이제 좀 디자인적 특징을 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08년식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좀 절제된 스타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니멀하고 장식적인 요소들을 많이 좀 배제를 한 그런 모습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고요. DH 이 모델로 와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드러진 캐릭터 라인. 지금 캐릭터 라인이 빠르게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선적인 느낌이 어느 정도 좀 많이 강조가 된 이런 디자인적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관심사이자 가장 핫한 모델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제네시스 G80 신형을 보게 되면 볼륨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어요. 이쪽 제네시스 DH 모델과는 다르게 현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파라볼릭 라인 이런 것들이 존재는 하지만 그 존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볼륨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캐릭터 라인을 잘 활용을 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리어 엔드를 많이 떨어뜨려서 우아하면서도 이쪽 뒤쪽에 윈도우 그래픽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적 요소를 통해서 좀 더 스포티하게 만들어낸 조심스럽지만 이 두 모델을 적당하게 또 잘 버무려서 마지막에 좀 완성도를 많이 끌어올린. 저는 이 신형 G80가 되게 젊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보니까 오히려 이 차는 여전히 젊은 층을 위한 차가 아니라 진짜 우아하게 변화했다. 약간 좀 중후한 느낌을 여전히 잘 살리고 있다라는 쪽의 흐름이 더 많이 보이네요. 디테일이 있어서 뭐 이런 크롬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후한 느낌,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뿐만이 아니라 떨어지는 이 벨트 라인, 그리고 전체적인 리어 엔드가 굉장히 좀 밑으로 쭉 쳐져 있어서 좀 우아한 느낌, 이런 것들이 참 잘 버무려져서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말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를 보면서 야, 벤틀리 같지 않아? 이거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벤틀리 같지 않아? 그렇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럼 어디가 벤틀리 같아? 라고 하면 그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벤틀리 같은데 느낌이 그냥 그래. 느낌이 좀 그래. 뭐 조금 더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벤틀리에서 디자이너들을 영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느낌이 나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이 나라 하면 또 그분들도 역시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는 정도. 근데 그러면 실제로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런 그래서 느낌을 한번 주는 게. 찾아보려고
그래서 이제 조선의 벤틀리라고 좀 사람들이 많이 네. 이야기를 조선의 해요. 벤틀리. 네. 조틀리인가요? 좀 어감이.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왜 네. 그러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까. 이쪽에서 팬더 라인이 오다가 이쪽 요 코어를 지나면서 이 앞으로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나아가죠. 그러면서 이쪽 후드 쪽 이 볼륨에서 딱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에어 인테이크의 형상 이런 네. 것들을 아마 벤틀리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 이렇게 어머, 캐릭터 어머, 라인이 어머. 오고 이렇게 인테이크가 오는 진짜 형상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두 줄의 헤드램프, 네. 요 동그란 두 개 헤드램프를 제외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어떤 면의 구성이 살짝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섹션이 오다가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이런 네. 섹션을 보이죠. 벤틀리도 마찬가지로 살짝 들렸다가 내려오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쪽 사이드에서 칼로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네. 여기서 나오는 그 단면 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이렇게 보면 도어를 열어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거기서 그 열리는 딱 보이죠. 면으로 볼 수 그렇죠. 있는 그 네. 면이죠. 정확하게 섹션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런 섹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이 지금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한 이 정도에서 그래서 이 리플렉션이 여기에 이렇게 딱 맺히는 이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네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벤틀리에도 물론 이제 세부적인 이런 캐릭터를 지우더라도 전체적인 형상을 보면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부분이 거의 흡사하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섹션이 굉장히 비슷한 점을 많이 네.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어를 보시면 저희 트렁크 리드에서 이 네거티브로 처리한 이 트렁크 쪽 그렇죠. 서페이스 뭐 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네거티브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벤틀리의 리어 트렁크. 그러게요. 저희가 디자인을 정확히 볼수 있습니다. 집어내진 못했지만 이런 느낌적인 느낌에는 이러한 어떤 배경이 실제로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폼은 좀 벤치마킹을 어느 정도 좀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만 그래픽이 전혀 다르고 또 비율이 완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에서 되게 또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게 헤드램프잖아요. 눈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딱 보면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딱 비슷한 듯 눈매가 아닌,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러고 보면 어디가 같은지 모르겠어. 뭐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한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네. 뭐 닮았다 안 닮았다라는 건 사실은 좀 말하기가 어려워요. 네, 네. 왜냐하면 자동차는 이제 조형과 어떻게 보면 폼과 어떤 그래픽을 잘 어떻게 버무려서 네. 완성을 해가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벤틀리의 어떤 서페이스를 조금 어느 정도는 스터딩을 한 것 같다. 다만 그래픽으로 다르게 해석을 해서 전혀 다른 이미지를 전달을 한다. 하지만 서페이스에서 오는 어떤 그런 고급스러움은 네. 사실 소비자들은 뭐 벤틀리랑 닮든 안 닮았든 고퀄리티의 어떤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렇게 70, 80 뭐 그분 좀 다르게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통된 선을 쓰고 있다라는 게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냥 이 대중 브랜드인 현대차로 가게 되면 아반떼, 소나타 측면에서 보면 완전 다른 차잖아요. 앞에 전면부에서 어떤 공통된 느낌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건 그릴 분명히 정도? 있어요. 그릴 네, 정도의 그렇죠. 어떤 그래픽이나. 네, 네. 하지만 그 사이드로 넘어오게 되면 사실은 소나타와 아반떼는 그렇죠. 뭐 같은 브랜드의 차, 현대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좀 굉장히 어렵지 많아요.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네. 이번 아반떼 같은 경우는 뭐 삼각형을 테마로 해서 뭔가 굉장히 조형 언어가 많이 어드밴스한 느낌이고 근데 그에 반해서 소나타는 조금 더 우아한 느낌을 좀 강조가 된 그리고 그렇죠. 그랜저 같은 경우는 볼륨이 굉장히 좀 크게 강조가 되었죠. 물론 이제 프론트 전면부의 어떤 디자인을 그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사이드에서도 사실 그런 볼륨을 좀 강조해야 되게. 그래서 그랜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페이스리프트잖아요. 네. 리어 펜더를 보면 볼륨이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팬더도 캐릭터 라인은 똑같은데요. 네. 그쪽 볼륨을 조금 더 살렸어요. 왜냐하면 전면부의 볼륨이 좀 크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입체적인 것보다는 이제 깨끗하게 면을 네. 떨어뜨리면서 덩어리가 좀 강조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라인은 이렇게 똑같이 쓰지만 네. 그런 볼륨을 어떻게 컨트롤해냐에 따라서 또 차의 느낌이 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말 각 세 모델이 정말 각기 다른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확실히 이 현대차 안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와 일반 브랜드 이 뭔가 좀 디자인적인 전략이
네. 다른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네.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완전 일정한 하나의 조형 언어로 네. 움직이죠. 그래서 우아하면서도 좀 다이나믹한 네. 그리고 이런 어떤 디자인적 요소로 일관성 있게 어느 정도 좀 끌어간 반면에 현대차는 현대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소나타, 아반떼, 그랜저 각 모델이 어떤 개성을 갖도록 그래서 아반떼는 아반떼답고 소나타는 소나타답고 네. 또 그랜저는 그랜저다운 뭐 이런 전략을 좀 펼치는 걸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전략을 더 좋아하세요? 타고 싶은 차는 어떤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에 가까운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현대차.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디자인을 주제로 굉장히 좀 재밌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 디자인을 주제로 한 컨텐츠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강병이었고요. 네, 아우토그램 신홍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